자, 가라는 물질이 있는데 양이온 A하고 음이온 D로 만들어 형성되어 있고요. 나는 B, C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을 거거든. 두 개를 섞었더니 묘하게도 A와 C로 되어 있는 앙금이 만들어진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그 이온 한 개당 질량비가 4대 1대 3대 2래.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개당 질량비?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분자량. 바로 이거 원자량이지, 원자량. 원자량. 뭐 분자량이라고도 좋고 뭐래도 상관없으니까 뭐 일종의 화학식량 같은 건데 사실 중등 교과 과정에 원자량 나와요, 안 나와요? 중학교 그 과학책에 원자량 혹은 몰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재고 과학고 기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뎁다 나온다. 알겠죠? 다만 이제 원자량이라는 말만 안 쓰는 거지. 마치 그러니까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런 거, 왜 그랬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거 알죠? 뭐 그런 것처럼 원자량을 원자량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 화학 지식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화학 양론 같은 데서. 그래서 어쨌건 주어져 있는 A, B, C들을 그냥 원자라 합시다, 편의상. 원자라 했을 때 걔네들의 원자량이 4대 1대 3대 2래. 좋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를 가하고 나를 섞었어. 섞어가지고 실험을 몇 번을 했냐면 3번 했어. 3번 해가지고 섞었더니 뭐 이렇게 섞었더니 그때 앙금이 요만큼, 이렇게 섞었더니 요만큼, 이렇게 섞었더니 요만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같네. 무슨 말 알겠어요? 같네. 어떻게 해도 같냐면 요런 식으로 증가시켜도 같고 요런 식으로 증가시켜도 생성된 앙금이 같다 이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조건, 이게 뭐라는 거? 이게 바로 당량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당량점의 정의가 뭐예요? 당량점은 반응물 모두가 없어져서 전부 다 생성물이 되는 그 조건을 당량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모든 반응물들이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 아시겠죠? 즉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는 12, 12, 17에 비해서 16만 많잖아요.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나면 실험 기억에서는 가가 1분 남겠죠. 그러면 이때 나가 일종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 한 개 반응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소모돼서 없어질 테니까, 알겠죠? 자, 디귿에서는 누가 양이 많아졌냐면 나가 많아졌죠? 그럼 누가 다 소모돼서 없어지겠어요? 요 놈이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량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물 모두가 완전히 없어서 생성물이 다 되는 거라 바로 가나 모두 한 개 반응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지금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된 앙금 질량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이게 당량점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첫 번째, 주어져 있는 물질들의 우선 실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생성된 앙금. 그리고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실험식이란 말이 있죠. 실험식이란 말의 뜻은? 네, 바로 이제면 원자들의 최소 존재비로 표현되는 화학식을 실험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A 이온하고 C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된 거야. 자, 그러면 A 이온이니까 이온가가 있겠지. 그 이온가를 A 플러스라고 해보자. 이게 이온가야. 자, 그러면 C도 이온가가 있겠지. 음이온이니까 C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이온가하고 C 마이너스 이온가가 모여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앙금이 돼야 되잖아. 그렇다면 요 둘은 존재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바로 C 대 A가 돼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요 A 보시다시피 원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라고 되어 있죠. 4. 그러면 4인데 자, 원자량 단위가 어떻게 되죠? 원자량은 단위가 4고 단위가 그램 퍼 몰이죠. 1몰만큼 모였으면 4g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 역시 나와 있는데 뭐라고?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4132는 실제 원자량이라기보다는 원자량이 B죠. B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M 이런 식의 비례상수를 넣어서 뭐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앙금이 지금 얼마나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17g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이게 4g에 대한 어떤 그 정보고요. 요게 3g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이 조합이 돼서 17g이 된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A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당 단위당 4g에 해당하는 거고, C라고 하는 거는 단위당 3g에 해당하는 건데, 그 A하고 C가 몇 대 몇으로 있어요? C 대 A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 더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지금 17g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4, 3, 17.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소죠. 그리고 A하고 C를 뭐라고 정해주면 돼요? 최소, 자연수. 뭐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면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 C가 아마 2가 나오고 A가 3 정도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른 걸 생각을 하면 뭐 음수되고 막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최소 전제비는 뭐 저거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라고 하는 게 몇 플러스 양이온? 3 플러스 양이온이었구나. 그리고 C라고 하는 게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생성된 앙금은 바로 뭐다? 바로 A2C3. 아시겠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가와 나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와 나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질 가. 자, 물질 가는 누구하고 누구로 된 거예요? A하고 D로 된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물질 가는 A인데 A 이온가가 그냥 편의상 A 플러스라고 여전히 둬봅시다. 그 다음에 가가 뭐야? 가가 D니까 D인데 D는 D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역시나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몇 대 몇이어야 되겠어요? D 대 A여야겠죠? 맞죠?
그리고 이때 A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량이 4g/몰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D는 얼마야? D 얼마 돼 있어? D는 2G, 2g/몰이라고 돼 있네요.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이게 당량점이잖아, 당량점. 당량점으로부터 그 가가 온전히 몇 g이 반응했어? 온전히 12g이 다 반응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온전히 12g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A라고 하는 단위가 4g에 해당되는데 그게 D개가 있고 D가 단위당 어떤 정해진 단위당 2g에 해당하는데 그게 A가 있는데 이게 조합되면 12g만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날 거란 말인 거지. 되십니까? 그러면 약간 예쁘게 나누면 얘가 2D 그 다음에 A 6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하게 생기겠네요. 자, 첫 번째 D가 1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그 다음 D가 2면은 A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3보다 커지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3보다 커지면 이게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는 D하고 A의 존재비가 1대4, 2대2.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D하고 A의 존재비가 1대4, 2대2라는 얘기인데 자, 재밌는 건 A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게 원래 3 플러스잖아요. 3 플러스. 그러면 어쨌거나 A는 여기에서 3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4고 D가 1이려면 그러니까 D가 1이고 A가 4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할 때 D가 몇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가 돼야 요 둘을 집어넣었을 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맞나요? 보시다시피 A3 플러스가 D가 1이니까 3 플러스 그 다음에 A가 4니까 D가 4분의 3 마이너스가 돼야 이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같아지겠죠. 크기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D가 4, 1이라고 하면 음이온의 이온가가 4분의 3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3 플러스라고 하면 자, D는 자 2이니까 결국 1대1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존재하는 거니까 D의 이온가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3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온가가 어떻게 표현되는 게 더 적절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요 조합으로 나타나나 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추가 정보 D가 몇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3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D가 여기서 3 마이너스였구나. 아시겠죠? 예?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3 물질 나도 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당량점이 12g이잖아요. 당량점이 12g이 온전히 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 세워서 찾아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B가 또 2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B가 2 플러스. B가 2 플러스. 알겠죠? 해주시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으로 계산하면 B 2 플러스가 적절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몇 g이고 A 뭐 몇 대 몇 한 다음에 부정방정식 세워가지고 적절한 가장 최소 자연수를 구하면 돼요.
하면 막 B가 막 16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6 플러스 이온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가장 적절한 B가 2 플러스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B, C, D의 정체를 다 알았죠? 됐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다 썼어요? 자, 지운다. 이제 준다. 자, 지우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에잇. 도저히 반응 양론. 자, 가가 뭐냐면 AD래요. AD. A하고 D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3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실험식이 어떻게 표현되면 돼요? 그냥 AD 그냥 AD 이렇게 쓰면 되죠. AD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다음 더하기. 나는 B하고 C로 되어 있는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역시나 몇 대 몇으로 쓰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AQ 수용액 중이고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B하고 C도 1대1로 존재하니까 B, C라고 쓰고 수용액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예, 준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앙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2C3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냐면 A2C3인데 이게 솔리드 앙금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A하고 C를 제외한 D하고 B가 뭐로 만들어지겠어요? 구경꾼 이온들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가 몇 플러스라고 했냐면 2 플러스 수용액. 그 다음에 D가 여기서 3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으로 녹아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양변에 뭘 만족시켜야 되겠어요? 질량 보존을 완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가 2니까 여기다 뭐 써주면 되겠어요? 2. C가 3개니까 여기다가 3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B 양이온이 3개가 맹글어지고 D 음이온은 2개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이게 주어진 반응의 전체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좋아.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기억을 한번 분석해 보자. 기억. 자,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초기 질량이 16g에 12g이죠. 그러면 자, 처음에 요 두 개가 16g, 12g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16g, 12g 있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요? 12대 g, 12g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있어봐야 반응은 12g, 12g만큼 하고요. 그리고 몇 g이 만들어지죠? 몇 g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있는 요 앙금이 17g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없었다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4g. 얘는 꽝. 그리고 얘가 17g이 생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아까 참고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했었죠? 반응이 끝나고 나서 싸그리 없어지는 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었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사실 질량 측면에서는 누구도 맹그러지냐면요. 이놈하고 이놈도 맹그러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도 몇 그램 만들어지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몇 그램 만들죠?
몇 그램 만드는지 알겠어요? 몇 그램 만드는지 알겠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B가 원래 원자량이 얼마라 했어요? 원자량 B가 1이라고 했죠? 그럼 이 B라는 녀석이 단위 질량, 그러니까 어떤 단위당 1g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요.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 게 3개가 생성이 되죠? 그럼 3 곱하기 2라면 지금 이 반응에서는 3g에 해당이 될 거라고요. 자, D는 원자량 B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단위당 2g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2개씩 반응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에서 4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뭘 할 수 있냐면 비양이온 역시 3g, D음이온 역시 4g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질량 보존이라고 하죠. 질량 보존 아시겠어요? 자, 반응 전에 총 몇 그램 있어요? 28g 있죠? 끝나서도 몇 그램 생겼어요? 28g 됐죠? 뭐라고? 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개 더하면 28g, 다 더하면 28g.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량 보존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요거 몇 그램 만들어지는지도 물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거 알라나?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질량비죠. 근데 그 전문용어로 질량비라고 하지 않죠. 이거 뭐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답! 우리 언니 이름이? 뭐예요? 소형이 언니. 소형이 언니. 소형이 언니. 그렇구나. 소형이 언니요? 장소형이요? 내가 94년도에 부산과학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 한과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KS에 가면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 부산과학고,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과학고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의 부산과학고 말고 그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90년대에는요 영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부산에 부산과학고 하나, 서울에 서울과학고, 뭐 한성과학고, 뭐 세종과학고 하나씩 있고 막 이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산과학고 2기예요. 부산과학고가 몇 년에 설립되냐면 92년인가 설립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2기예요, 2기. 그 부산과학고 2기에 동기 중에 내 동기죠. 동기 중에 임소형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임소형. 소형. 네, 자기도 소형이죠. 그러니까 이 소현 이런 건 많은데 소형 이거는 좀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은 임소형이었는데 왜 이 여학생 얘기를 하느냐? 진짜 있잖아요. 연예인급으로 예뻤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부산과학고 2기 남학생들이 정말로 동경의 대상. 예. 그래갖고 소영이 하면 생각나는 건 극강의 미모. 정말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나도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여자를 보았겠지만 이 소영이가 참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예, 라는 거예요. 하여튼 갑자기 소영하니까 그 임소영. 그래서 그거 그 임소영이라는 여학생이 예뻐가지고요. 내가 막 그냥 가까이 갔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소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저리 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내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다. 갑자기 소영이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소영 반가워요?
반가워요. 좋았어. 좋아. 아주 좋다. 하지만 이 소영이도 지금 48살이라는 거. 자, 어쨌건 자 보자. 예, 이 소영이는 벌써 48살입니다. 알겠죠? 네. 애기도 놓고 했겠죠. 뭐 어쨌거나. 자, 보자. 자, 방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소영이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화학 반응에서는 전후 물질들 사이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의 경우는 12대 12대 17대 3대 4 지금이 주어진 반응은 알겠죠? 그래서 이 B는 자, 요 빨간 테두리로 친 이 B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 무조건 12대 12대 17대 3대 4의 비율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빨간색 테두리를 이름을 물었을 때 질량비라고 답하면 안 돼요. 질량비라는 전문 용어는 없어요. 알겠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 답안지에 쓸 때 질량비 이렇게 쓰면 안 돼. 일정 성분비 법칙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를 써야 돼. 아시겠죠? 참고로 화학 반응에서는요. 질량비 말고 일정한 무슨 비도 성립하죠? 몰수비도 성립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몰수비가 안 나오니까 개수비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은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수비가 화학 반응식에 나오는 개수의 비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정한 개수비, 객수비, 몰수비, 기체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법칙도 있죠.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말을 안 해, 말을.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바로 부피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이탑에서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씁니다. 기체 반응 법칙 들어봤죠? 기체 반응 법칙은 그 일제식 표현입니다. 일제시대 때 썼던 표현인데 하이탑 책이 일본 책을 베낀 거라서 그 일본 교과서에는 아직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영어 표현은 부피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면 그 law of combining volumes예요. 이거를 일제시대 때 기체 반응 법칙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책과 일반학 책은 전부 다 부피 결합 법칙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하이탑 책하고 일본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친일파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친미파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니 뭐 친일 수도 있고 친미일 수도 있죠. 알겠죠? 유나는 친일 친미 어디야? 아니 골라야 돼. 답은 써야 되잖아. 답은 써야 되잖아. 자, 친일 친미 골라. 자, 친일 친미 어떻게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자신의 그 정치적 소신으로 아니 일본 좋아할 수도 있죠. 미국 좋아할 수도 있죠. 알겠죠? 예, 뭐 우크라이나 좋아할 수도 있죠. 뭐 러시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이름인데 원래 이렇게 이름 부른다. 그래서 여하튼 뭐 질량비라고 쓰면 안 되고 일정성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됐다. 자, 그렇다면 실험 기억에서는 침전 외에 어떤 이온들이 남게 돼 있어요? 자, 당연히 B 플러스 양이온 남게 돼 있죠? D3- 이온 남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누구도 남아요? AD도 남죠.
그럼 AD는 A 플러스 양이온 그 다음에 D3 마이너스 이온 요런 이온이 동시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기억에서는 AD, BD 이온이 용액 쪽에 이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그러면 니은 실험에서는 어떤 이온만 남겠어요? B 플러스 하고 니은 이온은 이게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 실험은 그냥 빵빵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냐면 얘만 남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B하고 D 이온만 남는 거야. 니은 실험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귿 실험은 누구만 더 많아졌어? 나만 많아졌지. 그러면 디귿 실험에서는 이게 좀 더 많을 거고 이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BC이온이 추가로 남겠지. 그래서 B이온, C이온, B이온, D이온이 남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 은근히 까탈스러워요. 알겠죠?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좀 묘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런 식의 굉장히 까다로운 양론이 영재고 과학고시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테크닉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어디 가볼 거냐면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았습니까? 11페이지 찾았어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선 자, 11 보세요. 자, 됐다.